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일삼는 등 심각한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강원도 태백 미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폭행,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사회복무요원의 상습폭행,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조 등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폭행 사건. 계속해서 폭행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부모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 모인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학생도 안전한 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부모들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특수학교가 교사 순환이 없는 사립특수학교로 폭행을 목격했음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특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는 학교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라며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 폭행 사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계 단체와 만나 장애인 참정권 확보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담당 부서가 없다며 만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6월 8일 삼청동 사전투표소 앞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던 장애계 단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네, 실제로 투표권은 있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탈도 어려워서 사실상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면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장애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와대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남을 요청해도 담당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는 지금 돌아보면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고 책임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 모든 시민이 갖는 권리인 만큼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이 설 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일자리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이 설 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장애인의 지난 1개월 평균 수입액은 60만여 원으로 남성 장애인 144만 원과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았고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 장애인 23.4%로 남성 장애인 4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속상했던 건 어쩜 하나도 안 변했을까. 2017년 실태조사를 보면서 진짜 안 달라졌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전반적으로 남성 장애인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성 장애인은 굉장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가 여성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8일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 아예 없다는 응답도 14.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고학력 여성 장애인이라 해도 일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대상자들은 취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에 가장 많은 172명이 응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장애계 단체들이 성년 후견 제도가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시민단체 등은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성년 후견 제도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성년 후견 제도가 장애인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대체 의사결정 제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보치아 대회. 어렵지 않은 경기 방식에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제2회 해누리 보치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제2회 해누리 보치아 대회가 양천구에 위치한 개남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양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최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개최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장애인분들한테는 그전에는 어떤 의료 재활의 하나의 수단 정도로 인식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체육으로서 생활의 삶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장애인분들이 같이 즐기고 만나고 서로 자신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보치아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목표인 만큼 대회 참가는 전국 보치아, 아마추어 동호회 32팀, 약 300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5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대회를 꾸몄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협동하는 거를 보고 또 여기서 와보니까 의외로 또 밝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일반인으로서 생활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치아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활동 장려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이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의 가야금 연주와 춤사위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12일 음성군 금화금에 위치한 음성인삼 축제 내 메인 무대에서 제19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기념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주최하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선배 충북도의회 위장, 조병욱 음성군수를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 관객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열악한 우리 그 복지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힘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의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 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좀 보장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사회복지 사업 윤리선언 낭독, 사회복지 비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사회복지 유관기관 홍보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조선시대의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해 살아있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25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조선시대의 생생함을 전해드립니다. 서늘한 공기와 고즈넉한 정취로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오롯이 이어져 온 순천 나간읍성에서 옛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나간읍성 민속마을은 조선 중기에 초가집으로 마을이 이루어진 뒤 일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제25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는 살아있는 전통문화, 살고 싶은 나간읍성이라는 주제로 축제 제전위원님들, 나간읍성 주민들의 정성과 애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백중놀이, 성각쌓기 등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이 가을, 가족과 친지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는 매년 10월마다 전통혼례와 성곽쌓기 등 선조들의 생활을 재현하고 길쌈, 진물공예, 민속놀이 체험처럼 방문객들이 직접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순천에 오게 된 거는 그 TV 홍보를 통해서 순천에 습지와 여러 가지 그 민속놀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김포에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간읍성에 오니까 먹거리도 많고요. 가격도 싸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옛날 분위기가 그대로 나는 것이 아주 우리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있고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았어요. 600년의 세월이 깃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간읍성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순천을 넘어 전 세계 문화복지의 기틀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임지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대축제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치르기 어려웠던 전라남도 시군의 총 16쌍의 장애인 동거부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결혼식 이후 노래, 장기자랑 등의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돼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합동 결혼식은 장애인의 결혼이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마련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임지은입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시고 직접 전화도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남 광양시에서는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전광판, 이통장 회의 서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썼습니다. 특히 컨드부 사거리에서는 정연복 광양시장과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이 직접 출퇴근 차량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범죄 없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를 계기로 광양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여순사건 70주기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박하은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지역 복지를 실현하고자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 지역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제주도 동포 학살명령을 거부해 대한민국 친일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민간인 만여 명이 집단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4대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와 국악단의 공연 무대가 열렸으며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내빈들의 추모사가 진행돼 창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념식 이틀 전부터 시작된 전국 순례대행진은 자전거로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3박 4일 동안 44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행사로 여순 사건의 피해지와 독립의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던 여순 사건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이번 추념식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최근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구미에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도민일보 주최 주관으로 2018 구미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21일 구미시 금오지에서 개최됐습니다. 금오지는 블루길과 큰잎 베스 등 외래어종이 유입돼 토종 물고기인 붕어와 미꾸라지, 잉어 등을 잡아먹고 있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어민들의 수입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도민일보는 외래어종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낚시대회를 개최해 외래어종 퇴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대회에는 내빈들을 비롯해 300여 명의 강태공들이 참여해 외래어종 퇴치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젊은 도시 구미시에서 열려 출사한 조사들도 젊은 층이 대다수고 가족 단위가 많아 낚시 발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휠체어 농구리그가 지난 9월 7일 시작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리그로 선수들은 경기력을 다져가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TV는 한국 휠체어 연맹과 휠체어 농구리그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7일 개막한 2018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순항 중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2라운드를 시작한 리그는 서울시청이 5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제주와 고양홀트, 수원 무궁화전자, 대구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리그의 다음 경기는 11월 8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2라운드를 이어갑니다. 올해 4번째 리그가 운영 중이며 12월 9일까지 정규 리그를 마치고 챔피언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TV는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휠체어농구연맹과 업무 협약을 맺고 힘을 더합니다. 지난 22일 업무 협약식을 가진 복지TV와 한국 휠체어농구연맹은 휠체어 농구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활성화시키는 데 공동 노력을 약속했으며 나아가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거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계 단체와 만나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와대는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개선이 그저 선거철에 한 표를 얻기 위한 빈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